안녕하세요. 키성형외과 대표 원장 성현민입니다. 의사로 진료를 시작한 지 벌써 16년이나 지났네요. 주름 피는 닥터, 리프팅 주피터라는 이름으로 SNS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같은 거상술부터 눈밑지방 재배치, 실리프팅, 이중턱 리프팅 같은 회복이 빠른 리프팅까지 리프팅에 관한 모든 부분을 고객분 각자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리프팅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차례 라이브 시연과 강의를 했었고, 강의의 주제는 매번 조금씩 달라졌지만 항상 기본이 되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작용 없는 안전한 시술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효과적인 실리프팅을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효과도 중요하지만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술하는 것이 항상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그 부분을 늘 강조해왔던 것 같습니다. 안면 거상술에 대한 내용으로 해외 학회지에 게재를 한 것도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학회지 중 하나인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 그 PRS 글로벌 오픈에 안면 거상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심부볼 지방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리프팅 거상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고 집중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굴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보면 눈 위쪽과 눈 아래쪽, 그리고 얼굴 부위, 마지막으로 턱 밑, 즉 이중턱과 목 부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눈 위쪽의 리프팅, 즉 눈 처짐이나 눈꺼풀 처짐, 이마 주름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내시경 이마 거상술과 눈썹 거상술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눈 아래쪽, 그러니까 눈밑 리프팅, 즉 눈밑의 불룩함이나 퀭한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눈밑 지방 재배치나 리프팅 하안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부위의 처짐은 안면 거상술 또는 실리프팅 같은 시술이 도움되고, 턱 밑, 즉 이중턱과 목 부위의 처짐은 이중턱 근육 묶기, 이중턱 리프팅 혹은 목 거상술이 도움됩니다. 실리프팅 같은 리프팅 시술은 하루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그리고 이중턱 리프팅의 경우 3에서 4일 정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마 거상술과 안면 거상술 같은 수술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지만 2에서 3주 정도의 충분한 회복 기간이 요구되는 리프팅 수술입니다. 리프팅 하고자 하는 부위에 일정한 깊이로 정확하게 리프팅을 한다면 리프팅을 피해야 하는 피부 타입이나 얼굴형은 없습니다. 다만 얼굴 내부 구조에 대한 확신과 다양한 경험이 없다면 효과적으로 리프팅을 함에 있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요. 특히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분, 얼굴에 꺼진 부위가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레이저 리프팅부터 실리프팅, 리프팅 수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리프팅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과 반드시 피해야 할 부분, 그리고 꼭 보강해줘야 하는 부분 등 그 많은 점들이 고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슴 수술이나 얼굴뼈를 자르는 윤곽 수술처럼 없던 부분을 만들거나 있던 부분을 없애는 수술은 뭔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또 초래할 수밖에 없는 수술이지만, 리프팅은 기본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부드러운 인상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의 변화를 꾀하는 분야입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어려지고 밝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기에 제가 중점 진료하고 있는 리프팅 분야는 사실 제 가족들에게도 모두 해드린 수술입니다. 60대 후반이신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께는 리프팅 수술을 해드렸는데요. 어머님은 안면 거상술과 이마 거상술, 눈밑 지방 재배치, 눈썹화 거상술을 해드렸고, 장모님께는 내시경 이마 거상술과 리프팅 필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고모에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그리고 셋째 고모에게는 실리프팅과 페이셜 매핑 코드를 이용한 리프팅 필러 시술을 해드렸고요. 저희 막내 이모님께도 안면 거상술과 눈썹화 거상술, 그리고 눈매 교정술을 해드렸네요.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요즘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눈 수술하는 김에 코 수술도 하고 지방 이식도 하고 리프팅도 하고 모두 한 번에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눈 수술은 눈을 잘하는 원장님,
코 수술은 코를 잘하는 원장님, 그리고 리프팅은 리프팅을 잘하는 원장님, 이런 식으로 각각 분야에 특화된 원장님들을 찾아가서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병원이나 이름 있는 병원을 찾기보다는 본인이 고민되는 부위의 수술을 중점적으로 잘하는 원장님을 찾아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따지 않고 의사 면허만 받더라도 피부과, 성형외과 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같은 다른 과 진료를 모두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의사 면허를 갓 취득한 신규 의사 선생님들부터 마취과나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같은 다른 과 전문의 자격을 딴 선생님들도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 전에 무슨 과 의사인지에 속지 마시고 무슨 과 전문의인지를 꼭 확인하신다면 최소한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큰 부작용을 겪게 되는 일은 상당 부분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병원 이름만 유심히 살펴보셔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땡땡의원, 땡땡 클리닉이라고 쓰고 옆에 진료 과목 성형외과 피부과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신규 의사 혹은 다른 과 선생님들이 개원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땡땡 성형외과 의원, 땡땡 피부과 의원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에는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인 의사 선생님들이 개원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형외과 전문의 성현민 원장입니다. 의사로 진료를 시작한 지 벌써 16년이나 지났네요. 리프팅만 집중적으로 진료하고 있고요. 주름 피는 닥터, 리프팅 주피터라는 이름으로 SNS도 운영 중입니다. 안면 거상술, 이마 거상술 같은 거상술부터 눈밑지방 재배치, 실리프팅, 이중턱 리프팅 같은 회복이 빠른 리프팅까지 리프팅에 관한 모든 부분을 고객분 각자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리프팅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차례 라이브 시연과 강의를 했었고, 강의의 주제는 매번 조금씩 달라졌지만 항상 기본이 되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효과도 중요하지만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술하는 것이 항상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그 부분을 늘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안면 거상술에 대한 내용으로 해외 학회지에 게재한 것도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학회지 중 하나인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 PRS 글로벌 오픈에 안면 거상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심부볼 지방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에도 리프팅 거상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고 집중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굴을 크게 네 부위로 나눠보면 눈 위쪽과 눈 아래쪽, 그리고 얼굴 부위, 마지막으로 턱 및 이중턱 부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눈 위쪽의 리프팅, 즉 눈 처짐이나 눈꺼풀 처짐, 이마 주름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내시경 이마 거상술과 눈썹 거상술을 고려할 수 있고요. 눈 아래쪽의 눈밑 리프팅, 즉 눈밑이 볼록한 양상이나 휑한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눈밑 지방 재배치나 리프팅 하안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얼굴 부위의 처짐은 안면 거상술 같은 수술과 실리프팅 같은 시술이 도움되고, 턱 밑, 즉 이중턱 부위, 목 부위의 처짐은 이중턱 근육 묶기, 이중턱 리프팅 혹은 목 거상술이 도움이 됩니다. 실리프팅 같은 리프팅 시술은 하루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그리고 이중턱 리프팅의 경우 3에서 4일 정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마 거상술과 안면 거상술 같은 수술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지만 2에서 3주 정도의 충분한 회복 기간이 요구되는 리프팅 수술입니다. 리프팅을 하고자 하는 부위에 일정한 깊이로 정확하게 리프팅을 한다면 사실 리프팅을 피해야 하는 피부 타입이나 얼굴형은 없습니다. 다만 얼굴 내부 구조에 대한 확신과 다양한 경험이 없다면 효과적으로 리프팅을 함에 있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요. 특히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분, 얼굴에 꺼진 부위가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레이저 리프팅부터 실리프팅, 리프팅 수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과 반드시 피해야 할 부분, 그리고 꼭 보강해줘야 하는 부분 등 많은 점들이 그 고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슴 수술이나 얼굴뼈를 자르는 윤곽 수술처럼 없던 부분을 만들거나 있던 부분을 없애는 수술은 뭔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또 초래할 수밖에 없는 수술이지만, 리프팅은 기본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부드러운 인상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의 변화를 꾀하는 수술입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어려지고 밝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기에 제가 중점으로 진료하고 있는 리프팅 분야는 사실 제 가족들에게도 모두 해드린 수술인데요. 60대 후반이신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께는 어머님은 안면 거상술과 이마 거상술, 눈밑지방 재배치, 눈썹화 거상술을 해드렸고 장모님께는 내시경 이마 거상술과 리프팅 필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고모에겐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 그리고 셋째 고모에게는 실리프팅과 페이셜 매핑 코드를 이용한 리프팅 필러 시술을 해드렸고요. 저희 막내 이모님께도 안면 거상술과 눈썹화 거상술, 그리고 눈매 교정술을 해드렸네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요즘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눈 수술하는 김에 코 수술도 하고 지방 이식도 하고 리프팅도 하고 모두 한꺼번에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눈 수술은 눈을 잘하는 원장님, 코 수술은 코를 잘하는 원장님, 그리고 리프팅은 리프팅을 잘하는 원장님, 이런 식으로 각각 분야에 특화된 원장님들을 찾아가서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병원이나 이름이 있는 병원을 찾기보다는 본인이 고민되는 부위의 수술을 중점적으로 잘하는 원장님들을 찾아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전문의 자격증을 따지 않고 의사 면허만 받더라도 피부과, 성형외과 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같은 다른과 진료를 모두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의사 면허를 갓 취득한 신규 의사 선생님들부터 마취과나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등의 다른과 전문의 자격을 딴 분들도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 전에 무슨 과 의사인지에 속지 마시고 무슨 과 전문의인지를 꼭 확인하신다면 최소한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큰 부작용을 겪게 되는 일은 상당 부분 감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 이름만 유심히 살펴보셔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땡땡 의원, 땡땡 클리닉이라고 써져 있고 그 옆에 진료 과목 성형외과, 피부과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신규 의사 혹은 다른 과 의사 선생님들이 개원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땡땡 성형외과 의원, 땡땡 피부과 의원이라고 쓰여져 있는 경우에만 성형외과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인 의사 선생님들이 개원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리프팅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딤플이나 붓기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실제 얼굴 내부 구조를 직접적으로 보고 수술해본 경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책으로 공부한 것과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차이가 존재하고, 얼굴 내부를 실제로 본 경험이 있어야만 실리프팅 시술 시에 어떤 부분을 각별히 더 조심해서 시술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은 좀 더 깊숙이, 또 어떤 부분은 좀 더 얕은 깊이로 시술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리프팅을 부작용 없이 잘하기 위해서는 거상술에 대한 경험과 실리프팅에 대한 경험, 두 가지 분야의 모든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리프팅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왜 나는 효과가 없었을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리프팅에 적합한 얼굴 상태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리프팅 시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실리프팅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분들께는 실리프팅 시술 시에 다른 간단한 시술을 병행한다면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고, 실리프팅 시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원인이라면 다른 원장님들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눈밑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재발이 많지 않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눈밑이 불룩해지는 원인은 눈밑 지방을 싸고 있는 눈밑 지방 주머니가 탄력을 잃고 느슨해져서 눈밑이 불룩해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불룩한 눈밑 지방을 재배치하고 그 주머니 자체를 단단하게 조여주고, 그리고 그 위를 경막이란 조직으로 한 번 더 탄탄하게 덮어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재발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 부분도 많은데요. 저희 학교 후배, 그러니까 40대 여자 의사 선생님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금요일 오후에 수술을 받고 주말 동안, 토일 주말 동안 쉬고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눈 주위의 수술이니까 수술 후 이틀 정도는 쉬다가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리프팅을 많이 하게 되면 안면 거상술을 할 수 없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잘못 시술된, 즉 지나가지 말아야 할 혹은 꼭 피해야 하는 구조물을 실이 지나가게 되면 안면 거상술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스마스층의 표층 부분을 일정한 깊이로 그리고 다양한 방향으로 실이 지나가게 되면 그 실이 생분해되는 과정에 생성되는 콜라겐 조직들로 인해 스마스층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탄탄해진 스마스층을 안면 거상술을 할 때 당겨주게 되면 굉장히 그 효과가 배가 되게 되는데요. 안면 거상술 상담 시에 안면 거상술을 살면서 한 번밖에 못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안면 거상술도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스마스층이 찢어지지 않고 탄탄한 상태여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스마스층 자체가 견고하고 단단하다면 재수술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40, 50대에 정상적으로 안면 거상술을 한 분들이 60대가 지나서 다시 재수술을 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중턱으로 고민하는 분들 중에 이중턱 지방 흡입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늘어진 조직 내부의 지방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늘어진 조직 자체를 당기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이중턱은 그 볼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들 지방 흡입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유인데요. 두 번째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내부의 볼륨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 외부 조직, 즉 늘어진 피부와 근육을 리프팅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